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고분분투하고 있는 보수의 딸 김소연 변호사 연결합니다. 김 변 안녕하세요. 네, 보수의 딸이요.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네. 보수직은 뭐 저 좌파야? 아니잖아, 우파잖아. 네, 진짜 이렇게 보수에도 뭐 새로운 보수도 있고 따뜻한 보수도 있고. 그 새 보수 얘기하지도 마세요. 그저 이준석류의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그 걔네들은. 네, 그러니까요. 그래요. 보수라는 말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네, 정통 보수니까. 네네네. 자, 오늘 또 드러난 뉴스가 네. 아니 사무실도 없는 단체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막 나눠줘가지고 8억 7천만 원 타간 단체도 있대네. 사무실도 없는데. 네. 이 시민단체 이 만행이라고 그럴까? 뭐 안 타가는 사람이 바보라면서요? 돈 타가는데 선수들. 네, 맞아요. 네. 이거는 보조금 같은 거. 네. 정산 내역만 내면 네. 내용 감사, 실질 감사를 할 여력도 없고 하지도 못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고서 국민의 세금을 막 나눠주면 안 되지.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냥 생색을 좀 내보자면 네. 제가 박범계 덕분에 시의원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대전광역시의회 시에서 예산을 쭉 보니까 네. 이게 시민단체들이 그냥 꽁돈 받아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되게 20몇 년 된 여성단체 네. 위탁사업 성폭력 상담소 폐쇄시켰거든요. 폐쇄시켰어요? 네네. 야. 성폭력 상담소라고. 대단하다. 회계감사 딱 시작하니까 저항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대통령님한테 하는 거 저는 2018년, 19년에 이미 다 경험했거든요. 자료를 안 갖고 와요, 자료를. 어디서 감히 우리한테 자료를 요구하다니 이런 느낌으로 회계 자료를 안 갖고 와요, 시의원한테. 이야, 그랬었구나. 네, 그렇게 며칠, 몇 달, 한 달 뭐 이렇게 대치를 하다가 네. 찾아오고 난리 치고 음해하는 기사 내고 난동을 폈는데 결국엔 네. 받아냈거든요, 자료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트럭 받아냈는데 네. 뭐 그냥 거의 여성단체 아줌마들이 위탁사업하는 상담소인데 네. 국가돈 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성폭력 피해자들 이용해 먹고 앞세워서 돈 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커녕 범죄의 온상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감사실하고, 그러니까 대전시 감사위, 그리고 또 뭐 특위 구성하자 시의회에서도 얘기하고, 네. 다 했는데 저 말고 자유한국당 의원님 한 분 비례의원님 한 분 말고 다 민주당이었거든요. 네. 20명이. 네. 다 반대해가지고 못했어요. TF도 구성 못하고. 대전시장은 민주당 완전 386 시민단체 시민단체 시장이었는데 회계감사니 뭐니 하자니까 다 만들어서 감사실에 줬는데도 뭉갰어요. 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비례대표 한 명. 예, 하여튼. 대전이 다 민주당이었었어요. 다 민주당이 장악했었구나, 그때는. 네, 시장도 그렇고. 네, 구청장도 전부. 네. 지금은 심지어 국회의원도 다 민주당이잖아요. 그러게, 그 대전 큰일 났네. 그거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되겠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뭉개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국민권익위에 제가 그때는 국민권익위가 전현이 되기 전이었거든요. 국민권익위에 이제 진정 넣고 거기서 거꾸로 경찰하고 대전시에 이첩을 시켰단 말이에요. 조사하라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22년 된 성폭력 상담소가 자진 폐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비리가 다 드러나면 형사처벌 받을 것 같으니까 폐쇄시켜 버렸구나. 네, 사회복지사업법상 폐쇄 명령을 받아서 폐쇄하거나 하면은 거기 이제 기관장이나 그런 장급들은 동종 업종에서 뭐 강사를 하든 뭘 하든 얘네 맨날 해서 돈 벌어먹는 거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못하게 돼 있어요. 아, 강사도 못해.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자진 폐쇄를 해버리고 예. 이거를 감사 중이고 심지어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을 예. 감사위원회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이거를 원래는 괜찮다라고 저한테 막 뭉개면서 보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예. 자진 폐쇄를 며칠 만에 바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 이것들이 아주 짬짬이 깐부구나. 그러면 자진 폐쇄를 하면 강사라든가 이런 거 활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름 바꿔서 또 시민단체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실제로 강의하고 다니고 에헤. 강의하러 다니면서 거기 소장은 제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대요. 김소연 때문에 핍박받아서 자기들은 뭐 이렇게 탄압받았다 이러는데 저는 소수 야당에 딱 한 명 있는 여성 의원이었거든요. 예, 누가 누굴 핍박해? 청년 의원. 네. 지들이- 저한테 탄압받았대요. 지들이 핍박을 해놓고 누가 누굴 탄압해? 그러니까요. 막 떼거지로 몰려와서 앞에서 시위하고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사진도 김소연 규탄한다라고 현수막 들고 막 확성기 들고 찾아와서 시위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자진 폐쇄했고 그때부터 제가 회계를 들여다봤더니 예. 시민단체들 회계는 진짜 큰일 났더라고요. 먹고 놀고 마시고 내가 낸 세금으로 그러니까 피가 거꾸로 솟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허. 세금 많이 내잖아요. 돈 버는 사람들. 아이, 그럼요. 원천징수하는 이제 월급쟁이들은 내 눈으로 세금을 보지를 못하니까 그냥 뜯기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 저도 개인 사업 하다 보니까 막 피가 거꾸로 솟거든요, 진짜로. 엄청나게 뜯겨요. 네, 예.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 내요, 남는 돈에. 그럼요. 네, 그러면은 저 돈 가지고 국가를 잘 운영하고 지방자치 잘해라. 그거였지. 예.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시민단체 나눠주고 얘네들은 뭐 하냐면 그냥 동네 아줌마들 386 그 할 일 없는 운동권 출신들 백수들 모여놓고 선진직 연합 가고 회의 가고 해외 갔다 오고 그거 가지고 정산을 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자녀들을 또 데리고 프랑스 뭐 이런데 민주시민교육 뭐 특별 뭐 해가지고 학교에서 애들 16명 뽑아가지고 교육청에 돈 다 대줘서 해외 놀러 갔다 오고. 그렇게 다 합니다, 진짜. 그게 오늘도 좀 중앙일보에서 단독 기사가 터졌는데 교육청 교부금도 100억 넘게 새 나갔대요. 뮤지컬. 시민단체가 네, 보고 뭐. 엄청 빼갑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개꿀이에요, 개꿀. 아주 왜냐면 애들을 위한 거다라고 앞세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뮤지컬 같은 거 보고 이러면서 돈 빼가고 뭐 한다고 또 단체 견학 가서 돈 빼가고 뭐 해외 연수 간다고 돈 빼가고 봉해 국민들이. 네, 그래놓고 정산이라도 제대로 하고 티라도 안 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정권에서 이걸 아예 그냥 열어주고 그냥 걸려도 절대 처벌도 안 하고 이러니까 신나게 쓰다가 이번에 탈탈 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한번 좋은 사례를 남겼으니까 시민단체 폐쇄시킨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단체들 그렇게 해서 폐쇄시키면 되겠네. 그래서요, 제가 2019년부터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위에 올라가서 정책위 의장, 당대표실 이런 데다 계속 시민단체 보조금 특위 만들어달라고. 이것만 하면 2020년 총선 이긴다. 윤미향 사태 있기도 전이에요. 그렇지. 윤미향 사태는 총선 끝나고였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윤미향 같은 일을 저는 이미 밝혀냈기 때문에 보니까 시민단체들 회계할 줄도 모르고 돈 갖다 그냥 네 돈 내 돈 구별 안 하고 막 쓴다. 그렇지. 이거 들춰내면 국민들한테 이념이니 뭐니 진보니 좌파니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시민들이 다 납세자들인데 납세자들이 피가 거꾸로 솟아서 그렇지. 그때 당시 여당 심판한다 이거는. 제가 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꿈쩍도 안 하고 자기들 재선 때문에 다들 정신 못 차리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뭐 4+1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연비제니 뭐니 입법 거래하고 패스트트랙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저는 이런 거 해가지고 내년 선거 치를 준비를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총선 끝나고 이제 총선 저도 공천 받아서 낙선했잖아요.
딱 선하고서는 저는 페미니즘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책도 썼는데 그 책 내용도 사실은 페미니즘 비판이 아니라 이런 시민단체에 관한 내용이 생생하게 들어있는 책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정치에 첫 데뷔한 날 대전에서 만민토론회라고 원자력 관련 토론회 있었거든요. 예.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서 책 제가 쓴 거 드렸어요. 예. 그래서 제 공약이 2020년에 탈원전 정책 폐지, 여가부 폐지 뭐였다라고 하려고 귓속말로 알려드리니까 시벌 조직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어. 예. 네, 시벌 조직이라고 제가 이름을 일부러 붙여줬었거든요. 예. 시민단체들이 어땠어요? 우리 박사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참여연대니 뭐니 옛날에 어땠습니까? 아이고. 취지가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네, 재벌 감시하겠다. 재벌 감시하고 여러 가지 사회의 모순이나 불법 바로잡겠다고 직접 시민이 참여해서 하겠다. 무소불위의 권력 휘두르면서 돈 뜯어가는 삥 뜯고 아주 강도들이에요. 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다 그렇게 하면 말이 되잖아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감사 대상인 기업 돈 뜯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아름다운 재단이든 어디든. 그럼 당연히 그들 입맛에 맞춰주겠지. 무슨 감시를 하겠습니까? 그런 짓을 똑같이 시민단체들이 이제 기업 돈 뜯다가 또 이제 이게 안정적인 수급이 안 되니까 아예 월급 받아 먹으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전 시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시민단체 족벌 운영한다고. 네, 그거를 대통령께서 아신다고 하셨고 저는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를 빨리 알려야 돼서 2022년 대선 앞두고도 그리고 또 지방선거 앞두고도 계속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당에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조영 원내대표, 유현 원내대표, 서울시 오세훈 시장 전부 다 보조금 특위 만들어달라고 아예 기획안을 보내드리고 만나서 얘기하고 다 했거든요. 아무도 안 해요. 시민단체 안 건드려요. 그러더니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실증 사례를 정부에서 딱 발굴해서 찾아내서 하나씩 눈으로 확인시켜주니까 국민의힘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뭐라고 합니까? 시민 없는 시민단체들의 기상천외한 열세도둑질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권의 빌부터 빨대를 꽂는 시민 참칭 흑별 기생 집단. 평가받아야 된다. 국민은 도둑에게 빨대 꽂을 기회를 준 문재인 정권 책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의식을 가지고 지금 시민단체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행안부가 이번에 적발한 겁니다. 서울시 8억 돈을 그냥 이상한 데 돈 쓴 게 나왔어요. 대통령께서 나서니까 국민의힘이 그렇지. 이제 굉장히 뒤늦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맞아. 네, 저는 참 답답하고 좀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라도 하시니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모든 거 다 요리해 놓으니까 정치권이 나서서 숟가락 딱 얹으면서 훈수질 하잖아요. 사실은 정부가 일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이 잘할 수 있도록 먼저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이 먼저 보조를 해주고, 그렇지. 먼저 이슈를 주도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일을 다 힘들게 해놓으니까 숟가락을 얹는 되게 웃기지도 않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답답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제가 기록으로 다 있어요. 기사도 많고. 제가 시벌 조직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시민단체가 정권 호위무사하고 정권은 혈세 퍼주고 돈 떼어먹는 그 순환 구조 공생관계다라는 내용들을 수많은 기자회견, 인터뷰, 공약 발표, 선거 이런 데서 여러 번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시민단체들도 표밭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해요. 여당. 그렇지. 시민단체 하면 괜히 겁을 먹어. 정치권은 진짜. 네, 그거 한 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줌이고 몇 명이 시끄럽게 분탕질 치는 거야 이준석처럼. 막상 표 까보면
바른미래당 몇 프로였어요? 바른정당 3%막 이러잖아요. 그러게, 예. 네, 표가 보면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목소리만 크고 시끄럽고 허세 부리고 분탕 치는 건데 그게 그 시민단체 수법이거든요. 예. 그리고 시민단체는 좌파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뭐 우파 시민단체분들도 많은데 우파분들은 보조금 지원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그런 거 저 뜯어먹을 생각을 잘 못하고 그쵸,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게 하려고 안타깝게 그러니까. 예. 그 돈 문제로 막 찢어지는 곳들도 많고 예. 돈 없어서 정말 어렵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그런데 그러면 우파한테도 돈 줘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냥 시민단체가 시민단체 그 말 그대로 실천하려면 예.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으면 안 돼요. 그렇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자발적 후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일만 해야 되죠. 네. 네.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소신 있는 국민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네. 좋은 일 하겠다고 하면. 네. 맞아요. 오늘자 사설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정부 돈은 줘도 안 받겠다고 해야 시민단체다.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시민단체지. 아니면 정부 돈 받으면 정부단체지, 정부기관이지. 그렇죠. 관변단체고 어이없죠. 그럼 시민단체 순수한 시민들의 행동을 하는 게 시민단체지. 그죠. 예. 그래서 모순입니다. 이게 시민단체가 정부 지원 보조금 안 준다고 난리치면서 집회 시위하잖아요. 네. 그러면 단어 자체로 모순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얼마나 이게 편리한 발상이에요? 그러게. 네, 정치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내 맘에 안 들면 분탕 칠 거야. 근데 돈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월급 내놔 이러고 있는 겁니다. 도둑놈들이죠. 안 됩니다. 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요거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고 행안부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하니까 이제 달라지게 싹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만용하는 이런 시민단체들 김소연 변호사가 뭐 퇴출시켰듯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싹 퇴출시키기 우리가 바라야 되겠네. 퇴출시키면요, 우리 속이 시원하고 쟤네들 막 꼬숩고 이게 아니라요. 네. 혈세가 어마어마한. 엄청나지 그럼.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 하는 지금 그 대북 사업 지원 사업하는 뭐 소금값 땡겨 먹고 뭐 어디 해외 갔다 오고 막 뭐 별의별 단체들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네. 그 정부 직접 보조를 받는 정부 부처에서 보조를 받는 시민단체들도 지금 드러나지만 그러니까 전국의 각급 지자체 있죠. 그러니까 방역단체, 기초단체에서 지원받고 교육청에서 받는 지원받는 단체들 있잖아요. 지원받는 게 아니라 뜯어가는 거예요. 공간 협박에서. 예. 맞아요. 이 사람들 표로 평가한다고 하고 난리치거든요. 선거 때.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 이 단체들 거 다 그 돈 정리하잖아요. 엄청나지. 그러면 우리 지금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리고 요즘도 이 시대에도 그 복지 사각지대에서 정말 외롭게 죽어가는 고독사 하시는 분들, 그 청년들이 키코모리들, 그리고 또 장애인 같은 경우도 아직도 우리 복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게 이거 이쪽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소연 변호사 화이팅! 김소연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참 용감히 싸우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싹 조사 들어갔는데 서울시도 이런 게 나오고 그랬어요. 이제 오세훈 시장도 이걸 하나하나 고치려고 또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게 아직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